김진 축의 매불쇼. 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하러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미치광이, 최강희,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지오!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뭘 소개하는데 이렇게 주저주저거려? 뭘 주저해? 이거 이렇게 했잖아. 왜 그랬어? 하도 출연이 오르네. 아, 주말 내내 괴롭히는 거야 나를. 헐겁다 이거구나. 아니 그 주말 내내 형. 주말 내내 괴롭혀. 왜? 아니 지금 뭐 못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내가 그만할게 이 얘기는. 아 너무 진짜 아 주말 다 배렸어 조용 하나 때문에. 아, 내가 그랬죠. 형님 알겠. 형 그만해. 밥을 먹어야 평론하죠. 알았어. 형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그 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잖아. 계속 뭐 네가 뭐 지상파의 더러운 관행을 따라갈 셈이냐. 계속 형님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인마 영화는 무슨 뭐 땅 파서 뭐냐 뭐 계속 오니까 주말 내내 영화를 땅 파서. 뭐요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없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주 우리 형님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의 없답니다. 네. 무슨 소리야 근데? 넌 뭐냐 임마. 네, 좋아서요. 왜요? 좋아하지도 못합니까? 야, 네. 너 내 동생이라며. 네, 2살 동생. 턱 한번 돌린다. 목도 안 들어가면서 웃기고 있네. 저턱 돌리려면 힘이 많이 필요한 거 네. 아니야? 연장 가져와야 돼요. 연장. 왼손으로는 안 돼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는데요. 웅남이 영화 웅남이의 감독 개그맨 출신 박성광 씨를 공개 저격했던 이용철 평론가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잠깐만요. 저 공개 저격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평론에 잘못된 워딩이 들어갔다. 네. 뭐 이 평론이 정도로. 논란이 됐었다. 네네네. 예, 그 평론은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평론이었는데 이 평론이 논란이 되자 직접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용철 평론가의 절친 우리 전철 선생님 조금 뭐 잘 아는 사이 아주 그 때문에- 친구다운 선택이죠. 뭐 왜냐하면 멋진 자기가 선택. 실수라고 판단이 되면 뭐 이러저런 변명되지 않고 네. 사과하는 게 맞죠. 네 거의 없다는 그러나 네. 이 이용철 평론가 적극 동조했습니다. 제가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런 마음 나도 들었다. 저랑 라이너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공범이었다는 거지, 공범. 물기시티야? 아니 두 내가 혼자 분은 아닌- 네. 직접 보면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전찬일 네, 선생님이 워딩은 뭐 워딩이 그- 문제인 거지.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 네. 이용철 평론가님하고 그렇게까지 친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계입니다. 무슨 직계. 나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직계야 직계. 아 맞아요. 이용철 후배가 직계.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아니 좋아하고. 이용철보다 선생님이 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더 유명하잖아요. 아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유명한지 안 한지 이런 거 신경 잘 몰라요. 뭐 엄청 따지는 사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냥 한마디 알아봐주면 덧붙이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죠. 아 좋아요. 그 매불쇼에 제가 나오는 게 못마땅한 분이 네. 매불쇼에다가 전찬일 지금 그만 나오라든지 응. 아니면 자진하차라든지 이런 거를 남기는 건 좋은데 네. 제가 열심히 뭐 조회수는 안 나와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유튜브를 방문해가지고 왜 거기서 네. 매불쇼를 자진하차라는 걸 댓글을 남기는 건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원래 유튜브에 이상한 애들 꼬이기 시작하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아니 되더라고요. 그 전찬일 선배 제가 예전에 6월인가 그때쯤에 네. 전찬일 선배한테 말트집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뭐 보호가 최고예요. 어느 중에 최고야? 뭐 이랬잖아. 그랬더니 제 SNS로 막 와가지고 네. 하차라
뭐 이러면서 매불쇼에서 제발 그만 주세요. 하소연들 아니 저 그만해. 매부쇼에서 그래라고. 아니 매불쇼 댓글에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 그래 그게 다 출연료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출연료를 올려달라는 거 선생님들 출연료에 아닙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 용문도 얘기 안 하겠다면서요. 아니 우리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출연료는 3년째, 5년째 똑같은 출연료라는 게 말이야. 아니 저도 DM 많이 저렇게 했다는 받았어요. 거지 주말 동안.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선생님 5년 전에 저희가 너무 많이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일단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최강희 평론가님이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이렇게 직접 그럼. 나서서 이렇게 출연료를 올려주신 모습에 흐뭇해하네 저 새끼. 꼴배기 싫어. 근데 지난번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단결 투정 안 하겠다고 빠져놓고 노조하다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3명 다 빠졌잖아요. 그때. 아무튼 무임승차할 수 있어서 너무나 네. 기쁘고요. 아니, 노조가 성과가 생기면 이제 탑승해야죠. 그만들 좀 해.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형 내가 누가? 이래서 아니 걱정하지 마. 영화 네. 평론가 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이 물대포가 필요하고. 영화 평론가 저기 이용철 평론가 부르세요. 네. 아니 근데 괜찮겠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댓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6월 달쯤에는 최강희 평론가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여론이 좋아요. 그게 문제야. 댓글이 그게. 너무 막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가 아는 거야.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주에 스필버그 얘기할 때 거의 없다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마이클 조던이 그랬었죠. 위대한 것은 이제 그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최강희는 평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 이거 아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 말이 아니 되냐? 마이클 조던 스티븐 스필버그랑 아이, 동급으로 쳐주면 어떡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댓글을 언성 높이지 마세요. 언성 높이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 댓글 때문에 이 사람이 출연료 협상에 나선 거야. 그 댓글이 문제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것 때문에 출연료 올라갔다면 난 그 댓글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만해.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평론 역사상 초유의 전무후무한 코믹 평론의 형님 개척자. 그만하시죠. 가만히 계시는 게 이럴 알겠습니다. 때. 네. 그건 뭐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신작 함께 좀 이야기 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이에서 위상이 완전 달라졌네. 이거 완전 지금 영웅이 됐어. 여기서 노조위원장이 되면서 영웅이 돼버렸어. 네. 오늘 신작에 앞서서 네. 지난주에 우리 정영진 씨가 한 몇 년 만에 또 추천한 뭐였죠? 트라이얼 시카고 세븐. 오브 더 시카고 7 그거 봤어요. 예. 근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 네. 좀 더 재밌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재밌을 여지가 있다. 조금 더 재밌었어야 돼. 맞지? 뭐 어떻게 그 섹스 씬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조금 더 재밌었어야 돼. 상업적 차원의 MSG는 별로 없어요. 대사 너무 많죠. 대사. 그래 아니 그 검사 캐릭터가 좀 약했던 것 같아. 검사가? 검사 캐릭터. 악당이 좀 더 셌어야 좀 됐다. 약했어. 그리고 이제 그 감동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마지막에 그 감동 포인트 너무 좀 물론 뭐 현실을 반영했겠지만 좀 클리셰야. 그래서 그 화제에 비해서 맞죠? 성공을 좀 덜 거뒀겠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화제는 됐지만 조금 아쉽더라고 정영진.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거의. 현실보다 약한 거야. 우리가 접하는 현실보다 약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한데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를 보면 얼마나 강하겠냐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현실을 갖고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그건 뭐. 영화관에 안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자극적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과를 또 하고 가야 될 것 왜? 같습니다. 물대포 발언은 그렇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차원에서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하다가 맥을 끊어버려. 아니 왜냐하면 나 때문에 맥이 끊겼어. 지금 무슨 뭐 영화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내려놓는 거야. 자 그러면 신작부터 네,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신작은 오늘 오토라는 남자라는 신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오토라는 남자는 원래 이제 원작이 소설이고요. 스웨덴 영화로 오베라는 남자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제 헐리우드 리메이크 작품이고 톰 행크스가 출연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오토라는 주인공은 이제 좀 우리말로 하면은 꼰대
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신만의 자신 규칙을 많이 지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평생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에 있어서 상실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더는 나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고 그래서 아내를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이웃이 이사를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 온 이웃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근데 그 옆집에 이웃으로 온 여자가 너무 주차를 못해. 너무 주차를 못하는 거슬려. 저걸 두고 볼 수. 아니 저 주차를 왜 저렇게 못해? 나가서 내가 해주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미뤄가 어쩔 수 없다. 주차만 해주고 난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일에 계속 참견하기 시작하는 그런 오토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줄거리 설명이고요. 저는 또 우리 매불쇼의 영웅이자 또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최강희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저래? 정말 궁금합니다. 어색하네. 참 어색해. 야 아주 리스펙 좋아. 아주 그럼요. 리스펙의 자세가 됐어. 오늘만큼은 영웅 대접을. 너무 참- 좀 밋밋한 영화 아니에요?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겠다. 그렇죠. 저는 밋밋한 영화라고 봤어요. 정영희 씨랑 똑같이. 네. 근데 이 두 분은 또 굉장히 좋아하셨네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아니 저는 네. 뭐 적절한 유머 네. 그러면서 또 그 유머가 이제 맹목적 웃음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네. 또 적절하게 감동도 안겨주고 캐릭터도 잘 그렇죠? 살리면서. 거기서 눈물까지 흘리게 하면서 근데 그게 심파적 눈물이 아니고 네, 네. 설득이 되는 눈물. 그러면서 또 우리 삶을 지금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성찰적 교훈도 주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정말 반갑고 한국의 영화들이 좀 많이 참고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톰 행스의 연기 중에서 정말 참 굉장히 가슴에 늘 연기를 잘했지만 네. 이번 영화는 특별히 많이 더 늙었더라고요. 왔고, 네. 많이 늙었죠. 많이 늙었죠. 많이 늙어서 그 60대 중반인데 살도 쫙 빠지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네. 누가 톰 행크스야? 그러면 톰 행크스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 오히려 엘비스 때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엘비스 때는 살이 좀 올라 그렇죠. 있어서 네. 안 그랬는데 여기서는 완전 더 노인 늙어. 느낌이에요. 노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돼서 저렇게 꼬장꼬장해지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제가 만약 평을 하면은 이제 앞에 전 선배가 동의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영화, 그러니까 완고하고 고집센 성격의 노인이 이웃들과 아웅다웅하다가 개과천선한다. 어떤 자신의 선함을 찾아낸다라는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보지 그랜토리노 않았어? 아니 그랜토리노. 그래. 그랜토리노, 그랜토리노. 뭐 강재규 감독의 장수상해 그런 영화 많죠. 뭐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 과정 이 영화의 플롯은 매우 어디선가 봤음직한 음. 그러나 그것에서 조금 더 나간 새로운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영화가 뭐 뻔한 얘기네 뭐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이 일침을 가하는 날카로움이 있었다면 내가 이거 좀 그런데 주제의식이 분명한데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냥 보편적인 얘기야. 우리 살다 보면은 이웃들하고 잘 사이좋게 살아라. 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 뭐 굳이 극장까지 가서 볼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 개인적인 감상은 이래요. 호텔 로비에서 먹는 진짜 미치게 잘 끓인 라면 맛이다. 네. 비유를 잘하네. 기가 막힌 네. 비유야. 면발이 기가 막혀. 아. 면발이 톰 행크스란 말이에요. 네네. 이 세계 최고의 배우예요. 톰 행크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하드 캐리를 하는데 네, 네. 솔직히 틀어놓으면 여기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톰 행크스가 뿜어내는 매력이 이 오토라는 사람을 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톰 행크스로 보여. 이 사람이 오토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면은 약간 양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배우가 이 영화를 혼자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힘 이거는 진짜 미국 최고의 배우니까 가능한 혼자 일이죠. 끌고 간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 주변인들의 그 조연들의 연기가 사실은 빛나죠. 그 동의 못 특히- 하시는 거에 동의합니다. 아니. 네네. 동의해요. 그리고 혼자 끌고 간다니 말도 안 되잖아.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미치광이
그 의견에 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볼 때 디테일을 너무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웃사촌은 우리가 흔히 다른 영화에서 보는 이웃사촌과는 다른 그러한 면모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면서 특히 그 멕시코에서 이사 온 그 가족들. 진짜 빛나는 저는 그 조용 캐릭터라고 보는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네네. 영화에서 네. 보통 이제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들이 네. 그랜토리노 같은 경우는 정말 생긴 것도 딱 꼬장꼬장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톰 행크스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미지가 선한 굉장히 이미지가 있죠. 네, 선한 이미지잖아. 여기 좀 매치는 됩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왜 그런가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뭐 재미있고 설득력 있고 저는 이게 만약에 뭐 평범한 거다 그러면은 그럼 이런 류의 영화는 앞으로 못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나아지려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관람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이 영화는 굳이 극장 가서 볼 영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볼 때는 OTT 저는 세상의 모든 영화는 가능하면 극장 가서 보라는 입장이고 보지 마시고. OTT에서 봐도 충분한 드라마예요. 그죠? 네.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어떤 비주얼이 만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만약에 이 영화가 극장 개봉 안 하고 OTT 직행했다 그래도 전혀 뭐 왜 그렇지, 그렇지. 이랬지라는 생각은 네. 전혀 안 들 건데 그렇지. 그래도 톰 행크스기 때문에 오늘은 네. 여러모로 동의할 수 없는 바람. 아니 그런데 저는 전찬희 선배가 짝이 잘 맞네. 이 사람들 말고 전찬희 선배가 저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최강희 씨를 바꿀게요. 아무튼 뭐 아니 미치광이가 귀여워가지고. 네, 아무튼 뭐 저도 우리 영웅 최강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동의하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돈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돈의 힘이 아니게. 굉장히 동의하고 아니 라이너 사업한다면서 아니 돈 잘 벌지 않아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도 항상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잘 챙겨야 되는. 얹어주겠다는데 그럼요.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네. 얘는 노력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 그럼 장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리메이크를 한 이유는 저는 톰 행크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작도 했어요. 혼자 끌고 갔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네. 이거는 톰 행크스니까 리메이크를 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정영진이 뭐 할 줄 알았는데 같이 안 해버리네. 나 깜짝 놀랐어. 할게 뭐 있어. 이렇게 재밌는데. 뭐 절필 선언하듯이 절마 선언했는데 안 해버리니까. 전찬일 속마음 같은 거 할 줄 알았구나. 참고로 네. 이 영화의 감독은 이제 그 할리베리한테 여우주연상을 안겼던 몬스터볼 또 그 007 퀸텀 오브 솔러스 뭐 이런 영화 월드워 제트 이런 영화를 만든 괜찮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마크 마크 포스터가 포스터가 네. 마크 포스터가 네. 이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도 만들고 네. 몬스터볼은 굉장히 독립영화적인 호흡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아니 그 퀀텀 오브 솔러스나 월드워 Z 네. 까지 만들어서 그 상업 영화적으로 좀 경도돼서 이런 류의 드라마의 감각을 약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뭔가 마크 포스터다운 엣지를 발견하는 그런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코미디도 좀 유치한 면이 좀 있고 좀 그 그런. 아니 그 저기 뭐야 그리고 막판에 갈등이 해결되는 일도 사실 너무 손쉽다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랜 토리노 같은 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의 선택이 주는 강렬함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방이 이거는 있지. 그런 네.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랜토리노는 역대급 걸작인데 네, 우리가 네. 그런 역대급 걸작하고 비교하면서 이 영화가 예를 들면 그거에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형편없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 형감인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정도 네. 수준은 아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은 당연하죠.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랜토리노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랜토리노라는 역대급 전작 영화죠. 역대급 걸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의 숙명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우리가 하는 거야. 사실 이거 원작 영화 보셨어요? 원작 소설 오베라는 네. 오베라는 네. 남자라는 영화. 원작이 있어요. 소설도 있고 영화도 네. 있고. 영화 있잖아요. 오베라는 네, 남자. 있어요. 영화도 그거 있고 소설도 봤는데. 있고요. 뭔 소설을 뒷북이야. 앞부분에 제가 앞부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제가 죄송한데 할 그 때 마이크 놨을 소설도 때부터 있고 지금 따라오시는 거예요? 영화도 있다. 아, 유일하게 내가 본 영화예요. 오베라는 남자. 우리가 그거야, 그거. 옛날 영화. 우리가 그거를 리메이크한 얘기하는 아니, 아니요. 동안 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않았어. 듣지도 않았네. 다 얘기한 건데 이제 와서 뒷북이야. 아니 근데 솔직히 형. 솔직히 영화 보고 영화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네네. 근데 돈 받고 하니 얼마나 좋아.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요? 아니 그 출연료 안 올려주면은 마치 영화 못 볼 것처럼 얘기해갖고 갑자기 아무리 생각나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뭔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면 노동이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예쁜 여자분들 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 뭐 술집 왔냐 임마? 아니 얘기한다고.
아 술집 발언 사과. 또 마이크. 뭐 말하는 거 깜짝 놀라냐? 죄송합니다. 네. 절마선언 드리겠습니다. 추천자로 자, 넘어갑시다. 주말 네. 추천자 네, 좀 갑시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아, 최욱만 없으면 완벽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말의 추천자 정영 씨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누구 먼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찬희 선생님부터 갈까요? 네, 그럴까요? 네. 저는 이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음. 그 우연치 않게 지난 주말에 봤는데 영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제목은 틸이라는 영화인데요. 틸 1955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에서 실제로 벌어졌었던 에미 틸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고요. 네. 1955년에 벌어진 거니까 그 이후 60년대 이렇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민권 특히 흑인 민권 운동 같은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영화죠. 14살 소년이 시카고에서 이제 자기 사촌들을 흑인 소년입니까? 그렇죠. 예. 다 주인공들이 다 흑인입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엄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사촌들과 더불어 미시시피로 이제 머니시로 놀러 갑니다.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어디 그 백인이 그 운영하는 그 잡화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사소한 제가 볼 때 실수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평상시에 이제 그 어떤 여배우 사진을 갖고 다닐 정도로 지갑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호기심 많은 잡화점에 나이였고요. 그 네네. 여주인을 보고 지금 농담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마치 희롱을 하고 희롱으로 이런 걸로 갔군요. 되면서 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밤에 그 남자들이 백인 남자들이 와서 들이닥쳐 얘를 때려요? 납치해 갑니다. 납치가 와. 납치해 가서 린치를 가하고 사적으로 린치를 가했는데 며칠 뒤에 네. 시체로 발견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 이미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때 뭐 백인들이니까 흑인들하고 흑인들이 목숨을 잃어도 백인들은 재판에서 별 큰 문제 없이 무죄로 풀려나겠구나는 건 짐작이 될 텐데 네. 실제로 그런 과정을 보여준 영화인데 네. 여기서 그 어머니 이 정말 그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이 어머니가 결국에 이제 자기 아들, 자기 가족만 소중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영화 결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두의 자유가 아닌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의 제약은 그래서 이렇게 투사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 저기 이소선 그 어머님처럼 변해가는 활동가로 그렇죠. 나서시는군요. 근데 그 네. 활동가로 변해가는 거를 과정은 보여주지만은 뭐 그거를 네. 뭐 디테일 있게 쫓아가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최근까지 이어져서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린치를 연방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에미틸 엔티리칭 법안에 서명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럼요. 했군요. 우리가 분명히 영화는 영화다고 하지만 때로 영화는 영화를 넘어서서 이른바 사회에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 아주 보여주는 좋은 영화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네. 이 여주인공 다니엘 데드와일러라는 이 여배우의 연기가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케이트 블란쳇급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케이트 블란쳇. 잘한다고요. 그 파르의 케이트 블란쳇급으로 잘한다는 연기를 거예요? 잘하는데 네. 이 영화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 지명 안 된 것 정말 너무 지금 충격이야.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물론 이 감독이 나이지리아 출신 발음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추노니 추쿠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에 후보 지명 안 된 것에 대해서 네. 개인적 뭐 불만을 피력했다는데 네.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여배우만은 알겠습니다. 후보 지명은 됐어야 되지 않나. 그 아쉬운 마음 꼭 바라고 싶습니다. 잘 달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니 지금 좋은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아니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정말 아쉬워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참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부러워졌습니다. 부러?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두 번 다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심정인지 뭔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같이 소주 한잔 안 해봤으니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차별과
이런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술계가 지금 미국 사회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남아있다. 잘못된 관행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이소선 여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님께서도 죄송합니다. 그래서도 비슷한 길을 걸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대로 기리는 영화 한 편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나왔냐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 아쉽다. 부분이 저도 되게 많이 아쉬워요. 근데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독립 영화라든지 이런 진영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작품들을 잘 만들지 않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소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닫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꾼 경험은 있는데 문화로 세상을 바꾼 경험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문화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얘기가 많다. 그 아무리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도 뭐 우드락도 있고 뭐 히피 문화라든지 이렇게 문화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영화가 됐든 음악이 네. 됐든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이 문화 특히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오락거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그런가? 생각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임마. 여기서 이색 아니 왜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다음 소위가 소위. 있었잖아. 임마. 그래서 아.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그거는, 네, 네. 그 얼마 전에도 제가 다음 네네네. 소위 GV를 하면서 네. 관객들이랑 그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네. 영화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인들이 때로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뭐 법관들도 세상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예, 잘못되게 바꾸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사람 나오면 세상이 조금은 바뀌는 거예요. 여자들이 조금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도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아직 그런 환경이 좀 적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참고로 이제 수정하자면 이소선 여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2010년 11년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네. 이제 극영화를 극영화를. 좀 더 이제 극영화.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극영화를 극영화 좀 위험해요, 사실은. 음. 그게 접근하기가.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뭐 가상의 인물로 한다 해도 묘사 부분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저는 지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거의 없다가 이제 진단해 준 게 음. 아까 이제 오토라는 남자 하면서 우리 음. 광희 씨가 그랬잖아요. 네. 좀 이렇게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에서 뭐 좀 신선하지 않다 그랬는데 미국은 예를 들면 1955년에 우리 민권 이런 거 연관된 거 또 나와서 그러지 않고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뭐 광주 민주항쟁 다룬 영화가 몇 편 안 되는데도 뭐또 맞아. 독립운동 다루는 영화만 또 맞아. 아니에요. 우리는 어. 너무 실증을 자주 내는데 맞아. 미국은 그린북이 있고 미시시피 버닝이 네. 있고 있는데도 계속 만들어낸다. 아예 장르가 될 정도로 끊임없이 저는 만들어내는 좀 거죠. 참고를 좀 네. 해야 되고 네. 아까 고소 염려했는데 우리가 고소가 아니고요 풍토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고소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영화의 이제 오락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사회성 있는 영화를 좀 조심하는 건 있죠. 근데 네. 이거 아세요? 2011년부터 15년, 16년까지는 사회성 강한 영화들이 흥행을 주도했다라는 것. 도가니 같은 영화들, 네. 도로진 화살 같은 영화들. 그래서 시대의 흐름하고 좀 맞물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다 보면 1, 2년 내에 또 다른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캅스로 비리 경찰들 많이 또 이렇게 청산했습니다. 마이크 또 내려놓겠는데. 넌 내 평론이 막 유치하냐?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그렇지. 너 이야기에 힘 실어주는 거 아니야, 임마? 알겠습니다. 투캅스로 비리 경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폭 마누라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냐.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자, 우리 라이너님 추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오늘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네.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미량 추천하려고 아, 합니다. 미량. 전도연 나오는 작품이죠. 송강호 씨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중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철평론가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와. 최고의 연기다. 송강호의 오히려- 최고의 연기야. 오히려 전도연이 연기를 할 수 있게 뒤에서 받쳐줄 수 아, 있었던 그런 것이 거예요? 최고의 연기다라고 저도 지난번에도 동의합니다. 얘기를 송강호 최고의 하셨어요. 연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그 전도연 이제 뭐 전도연이 칸에서 네. 세계적인 배우가 되기도 했지만 그 배경에는 송강호가 있었던 네. 거죠. 음.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창동 감독의 아주 대표적인 아 재밌게 영화입니다. 봤어. 근데 요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밀양으로 시내, 전도연 씨가 시내라는 역할인데 아들이랑 같이 밀양으로 왔어요. 와서 피아노 교습소를 하는데 주변에서 막 물어보고 그리고 또 여기 종찬이 그러니까 송강호가 호감 갖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랬어요. 저희 돈 많은 것처럼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 결과로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하고서 어떻게든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자기가 허세 부렸던 것도 다 고백하고 했는데 결국 아들은 죽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 모든 앞부분의 내용은 이 신혜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그 고통과 자기 내면에 있는 절망을 어떻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맞아. 이거를 거의 뭐 정신치료 하듯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 가두려는 모습이 나오고 네. 그리고 뒷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작품을 굳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용서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 하려고 해요.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거잖아요. 용서. 네. 그래서 면회 장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네. 그 면회하러 갔는데 그 범인이 사람을 죽인 범인이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나와서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문제도 좀 있어.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도 있죠. 네. 근데 그 하나님한테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근데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았어. 네. 여기서 이제 뭐 종교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도대체 뭔데 나 대신 용서를 해준다는 그렇지. 거냐. 당사자는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온갖 일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뭐 다음 소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최대 문제가 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될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해요. 네. 유체이탈 화법하기 바빠요. 맞습니다. 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해도 사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막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국무위원은 아까 다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신종 사과 방법이야. 아까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종 사과 방법.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사과를 하려면은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할 건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사과를 계속 했다고 자기들은 사과를 했대요. 통석의 염 이런 사과를 했다는 거죠. 한 번도 걔네들 제대로 된 강론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근데 사과는 아무도 안 했는데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너무 진지하다.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요거 끊으면 친일파 된다. 아니, 요거 사과해야 된다. 요거 얘기를 할게요. 사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라고 하는 거는 전 그거라고 봅니다. 용서는 사실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신혜도 사실 왜 찾아갔냐면 용서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같은 말 반복한다. 왜 용서를 하고 같은 말 싶냐면 반복해. 왜 용서를 하고 싶냐면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맞아. 와.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 용서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맞아. 증오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사람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네, 우리 네. 모두 잘 살고 싶죠. 그래서 밀양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사과와 길다, 용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최근 그리고 네. 평해평론가님 제가 오늘 그렇게 영웅 대접해드리고 아니, 지금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겐세이를 아니, 넣고 시간이 뭐 이거 국회의원들 아니 일본 사과 얘기하다가 겐세 아니,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단어같이 하잖아. 여기 출연료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영혼을 팔았어요. 그냥 네. 충성하는 알겠습니다. 거.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나가.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건 좀 잘못됐다. 그리고 시간이 길다 그랬는데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우리 둘은 아직 추천자 얘기도 안 네, 했어요. 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방송의 질이 떨어지면 출연료는 언제고 깎을 수 네, 있습니다. 그렇고 동의합니다. 네, 그거는. 동의하시죠. 네. 웃기고 자 빠졌네. 네네네. 너가 1순위야. 그 송강호 연기와 덧붙여서 한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네. 내일이 그 장국영 20주기거든요. 아, 4월 1일. 네, 내일이 네. 20주기인데 아 그래서 해피투게더가 재개봉이군요. 네, 해피투게더하고 태양별이디 오리지널 재개봉이 되는데 그 왜 그 밀양에서의 그 송강호 연기가 뛰어나냐면은 네. 장국영 영화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네. 장국영은 늘 어떤 연기를 했냐면 혼자 튀는 연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그리고 오히려 측면과 옆면에 있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더 빛내주는 연기 그런 연기의 최종점이 바로 송강호 필모에서 밀양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갈리겠지만 밀양은 정말
송강호 최고 연기 와, 중에 한 편이더라고 최고 이제 제가 했는데 그 그렇구나. 기준이 이제 장국영 연기였다라는 저- 거. 네. 그래서 좀 한번 장국영 영화와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이런 근데 뭐 생각이 저는 뭐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장국영 굉장히 빛나는 연기를 했고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 옆에서 사실 양조위가 양조위가- 받쳐주는 역할을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새끼 이제 봐라. 이 그리고 새끼 실제로 보소. 왕가희 네. 감독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 하세요. 장국영은 굉장히 빛나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고 뒤에 있는 양조위는 가구 같은 사람이다. 거기서는 그런 평가를 네, 야, 이 동의해요. 새끼야.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새끼야. 아, 선생님. 내 말 말고. 나 전찬 얘기 좀 들어봐라 이 새끼야. 아니 수십 편의 영화 중에서 그 장국영이 더 장국영이 나오고 빛나는 영화가 받쳐주는- 있어요. 네. 아비정전하고 네, 해피투게더 네, 같은 네, 영화. 그러나 음.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국영은 예를 들면 연지구에서 매연방을 살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주변의 인물들하고 항상 더불어 같이 네. 조화스러운 연기를 펼쳤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네, 네. 한두 편의 예를 들어서 장국영 영화가 연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런 의견이 있지만 네. 좀 한번 참고하시라. 그- 그리고 그렇죠. 그 영화는 또 대표적이니까. 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장국영이 나왔어요? 아니 송강호 연기하다가 보니까 나온 거예요. 저 MC예요? 아니 뭐 관련성이 아니 왜, 임요 왜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세요? 연기 그러니까 내가 맥락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미량 저도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미량 관련해서 정말 짧게 한 마디만 붙이면 하고 싶은 정말 말들이 짧게 너무 많아. 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량이 나온 살인범은 지가 한 일을 인정은 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인정은 좀 하자. 서가는 안 해도 되니까. 네.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미량까지 추천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없다 추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주 짧고 예, 짧게 가겠습니다. 네. 사일런트 힐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일런트 힐. 네, 2006년작이고 지금 던전 앤 드래곤이 극장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게임 원작 영화치고는 오랜만에 아주 괜찮은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영화예요? 게임 원작 영화. 아, 게임이 원작이고 네. 그거를 음. 바탕 삼아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건 이제 TRPG 게임이에요. TRPG 뭐야? 그 위자 롤플레잉. 네. 플레이는 뭐야? 테이블 롤플레잉 위자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의 그 방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 던전 앤 드래곤. 알겠습니다. 그 던전 앤 드래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또 이제 이 서양 판타지를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서양 중세 판타지 막 네. 고블린 나오고 오크 나오고 막 전 미쳐요. 마법사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싫어서 미쳐. 뭐야? 막 예. 이런. 근데 그런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요? 왜냐면 영화 안에서 다 설명해줘요. 다. 오. 그러면서도 영화가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어요. 게임 안 해도 이거 볼 수 있어요? 게임 저도 안 합니다. 던전 앤 어. 드래곤. 네, 어쨌든 그래서 게임 원작 영화 생각을 해보다가 게임 원작 영화가 잘 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제 취향의 게임 원작 영화가 사일런트 힐입니다. 이게 이제 공포 근데 이거 게임을 청소년 관람 불가네요? 네, 저 이 잔인한 맛으로 보는 영화예요. 아, 잔이네. 그러니까 저는 사지절단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 형 하지 마. 노딱부터 노딱. 2006년작인데 저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고어씬이라고 사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잔인한 장면들. 아, 싫어. 굉장히 창의적인 고어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실사예요 아니면 실사 영화죠. 실사예요. 네, 실사 영화인데 굉장히 현실처럼 잘 만들었고 무엇보다 호러 영화는 분위기로 조지는 네. 거다라는 그런 아주 그러면서도 분위기로 조지는 와중에 지루해질만 하면 아주 창의적인 고어씬이 아, 나와가지고 싫어. 정신을 퍼뜩퍼뜩 들게 해줍니다. 아니 거의 없다는 영화를 보고 싶게끔 만드는 얘기를 해요. 안 어쩜 이렇게 평론을 잘해? 어쩜 이렇게 평론을 잘해? 보셨어? 안 아니, 보셨어? 진짜 듣고 있으면 보고 싶다. 아, 네, 나는 그 저 고어 영화 잘 안 보거든요. 아무튼 그 거의 없다의 가랑이로 들어가네. 너무 굴종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굴종이야. 아무튼 그 사일런트 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원래 원작이 게임이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때 나왔던 게임인데 이게 바이오하자드 이후로 이런 공포 게임들이 쭈루루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중에서도 사일런트 힐은 플레이스테이션 2 전성기 시절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고요. 네. 원래 원작 게임도 이렇게 분위기로 드러내는 그런 게임 네.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멀쩡하던 동네가 사이렌이 막 울리면 네. 막 악령들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아유.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화도 정말 네. 잘 만들었어요. 그래, 너네 둘이 저 PC방 가서 봐라. 생라면 어떻게 들고 생라면 가봐라.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 PC방에는 돼. 이 게임이 없어요. 이거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콘솔이라고요.
해 그냥. 다른 거야. 네. 또 전국의 플레이 콘솔 게임 매니아들을 또 아, 한 방에 아,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풀릴 때까지 사과드립니다. 네. 생라면 비하 논란에 이거. 네. 아, 죄송합니다. 네. 풀스 논란. 풀스방 있잖아, 풀스방. 네, 플스방 가면 요즘은 풀스방 가서. 없어. 요즘 다 없어, 또? 멀티방 이런 데 가지. 바뀌었어요. 멀티방. 아이고 미안들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치광이 선생님의 추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예. 저는 뭐 이 영화는 많이들 아시는데 이를테면은 미량 같은 영화는 사실 제가 해온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1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예. 오. 그걸 제가 나중에 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럴 때마다 머뭇머뭇거리는 게 너무 유명하잖아. 아, 너무 맞아. 그래서 그래, 나 좀 실망했어. 그래서 지나치게 유명하지 않은데 그렇지. 봐야 할 가치가 있는 그렇지. 이런 영화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야? 궁금하다, 형. 뭐야? 쉽지가 않은데 어. 근데 이 영화는 아쉽게도 유명해요. 아니 뭐야? 아 뭐야? 이 사람. 평론에 반전이 있네. 진짜 이거 패러다임 바꿔버리네. 코믹 평론이라니까. 와, 그래. 뭐야, 이 사람. 아 진짜 미치광이야. 근데 요즘 뭔데? 주간 최강희에는 네. 굉장히 진지하게 하던데요. 이렇게. 주간 치광에는 코미디 안 되죠. 네, 거기는 매부쇼하고 완전히 달라서. 거기 글이니까. 아, 강화하고 있어요, 계속. 뭔데 그래서? 예? 뭐야 오늘? 진짜? 위대한 쇼맨. 에라이 씨다 봤다 임마. 아니 야 내가 볼 정도면 이거 누가 안 봤냐? 170만 명밖에 안 봤어요. 아니야. 이거 OTT 이런 거를 많이 다 봤어. 의외로 그런데 OCN에서도 한 20번 했어. 그렇지. 어. 본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본새끼야. 본 놈들은 보지 마. 그런데 아니 유명한 여전히 건 안 한다며. 대한민국 그 인구 절반 정도는 안 봤단 말이야. 다 봤어. 형 안 본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 댓글로는 있어. 댓글로는 그러니까는 없어. 여기서 제가 의미부여를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로 한 번 더 함으로써 와. 주의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이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각인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노래만 들어도 막 전율이 있잖아. 예? 네버이나 막 이러면서 뭐야 창이야? 서평지 아니야? 그 서평지? 그 뭐야 그 제니퍼 퍼거슨인가? 네, 예. 그 저기 그 여자 미션 배우. 임파서블에 나오는 맞아요. 그 그리고 여주인공. 듀운에서 왕비로 나왔던 배우잖아요. 예. 듀운에서 예. 깜짝 놀래요. 노래 진짜 잘해. 예. 형 미안한데 출연료는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형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니, 우리 뜻이 아니, 아니고 아니. 시청자 뜻이 그래요. 아니야. 어. 빨리 끝낼 수 있는 작품을 제가 가져왔어요. 일부러. 시간 조절용이야? 네. 오. 근데 왜냐면 그런 거 치고는 앞부분에 혓바닥이 너무 기셨어요. 50분 이상. 아 드디어 배신자 나오네. 이게 끝났어. 네. 이게 그 연대라는 게 오래 안 가. 그래도 어쨌든 50분 이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너무 과잉 노동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월급 받는 만큼이라는 게 프로잖아. 출연료는 올리고 퇴근은 그렇지, 일찍. 그렇지. 받는 만큼이래. 다 했어. 이제 그만해. 네. 뭐 다 아는 영화인데 뭐 그만해. 노래 잘해, 노래 잘해. 그만해. 노래 아니, 좋아, 노래 위대한 좋아. 쇼맨은 사실 이거 보세요 한 마디만 던지면 되는 영화야. 뭐 이거 네, 뭐 워낙, 소개할 것도 없어. OST가 워낙 설명이 뛰어나고. 필요 없어. 설명 필요 없지. 그냥 보면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그래도 얘기를 즐길 한번 수 몇 번 있으니까. 했던 것 같기도 뭐 하고. 많이 아니 했어요. 위대한 쇼맨의 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제. 뭔데? 서브젝트.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뭔데 얘기해 빨리. 아니, 한번 시간 졸졸. 봤다며. 나 몰라. 저 불쾌한 표정 봐. 아씨, 얘기 안 해. 나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내가 봤을 때 위대한 쇼맨 안 봤어요. 100% 제목만 열량해 들은 내가 거야. 질문 하나만 주인공이 누구예요? 전 사람 이름은 모르. 사람 이름은 몰라. 안 봤어. 사람 이름은 왜 몰라? 아니 나는 사람 이름은 안 원래 봤어. 몰라. 아니 안 아까 봤어, 안 그 봤어. 형 그 트라이얼. 어. 나 그거 다 봤잖아. 어. 나 주인공 이름 몰라요. 모를 수 있죠. 네. 아, 그거 알만한 사람 위대한 쇼맨은 휴잭맨이 아무리 유명해도 모를 수 있죠. 몰라요 나는. 울버린 우리 몰라요? 역시 안 울버린 봤어요. 몰라요. 뭘 버려? 네네. 버리긴 뭘 버려? 몰라 그리고 나는. 레베카 버거슨. 퍼거슨인데 네. 아까 아, 제니퍼 잘못 퍼거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수한 거를 예. 이제 정정해 주시면 돼요. 버거슨은 맨유 아니에요? 네. 퍼거슨 어떻게 알아 또? 버거슨은 어떻게 외워? 박지성이잖아 임마. 박지성은 어떻게 외워? 국가대표잖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자, 배경음 올라가면서 정용 씨 추천작 하나 좀 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저기 그 뭐죠?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로 가야 돼요. 네. 그 허틀로커. 허틀로커. 아, 허트.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야,
형 방송 좀 들어. 나는 방송을 기억 못해. 아 진짜 미치겠네요. 했었어요. 하드로커 제임스 카메론 전처. 네. 전처가 캐서린 비글로우. 네, 캐서린 네. 비글로우의 전처도 영화 감독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아바타랑 같이 아카데미에 얘기도 했어요. 올라갔는데 아 그래. 제가 다 했어. 근데 전처가 이겼지. 이게 그건 다 작가가. 했어, 다 했어. 그게 아, 뭐냐면 했어? 그 지뢰 허트로커. 제거반이 지뢰 제거반 얘긴데 사람이 그 전쟁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혹은 뭐 어떻게 망가지는가. 망가지는가 이런 게 되게 좀 이렇게 마음 씁쓸하게 나오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허트로커는 이거 너가 한 거지? 네, 제가 했어요. 너가 해서 내가 봤는데. 봤어? 야 거기 누구 나와? 누군지 모르지. 아 봤구나. 어땠어요? 너가 한 거 아니야? 네, 제가 그럼 내가 봤어. 어땠냐고. 아 이거 재밌게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맨날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 얘기만 하지. 정영기 씨처럼 저렇게 주제를 묘사를 해봐요. 그러면 너를 왜 부르냐? 머릿수 하나라도 줄이지. 아이고 답답하다 이 네, 사람들아. 제가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라. 아 네, 그래요? 좀, 아니 넷플릭스 뜨길래 봤는데 뜨길래. 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 내내 고민해갖고 추천하면 그거 좀 봐. 야, 그거 어떻게 다 보냐? 애가 셋이다. 애셋 다 외국에 나가 있잖아. 아이고 그리움에 내가 잠을 못 잔다. 참 잠을 못 잔 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